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스트필드 대표 김유철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중소기업을 위한 AAS 기반 클라우드 데이터 수집 저장 파일럿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축 배경 및 필요성, 그리고 지금 여기 사용된 AAS 개요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더스트리 4.0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금 현재 독일을 중심으로 지금 기술이 개발이 되고 있고 2015년부터 라미 모델을 시작으로 해서 2020년도에 AAS가 이제 기술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2025년에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피지컬 에셋을 모든 속성들을 이제 디지털로 옮겨진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진 디지털 트윈들끼리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 자율제조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2030년까지 진행을 하는 것을 그 로드맵으로 삼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우리나라는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을 진행해서 2019년까지 12,660개를 완료하였고, 그리고 2022년까지 3만 개를 구축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그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고 제조 데이터로 활용하려는 중소기업은 증가 추세지만 데이터의 표준화 체계가 없는 상황이어서 매번 데이터셋 구축 과정이 필요하고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솔루션을 구축함으로써 이제 공급 기업이 혹시나 이제 그 폐업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유지보수가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이런 유지보수의 어려움을 해결을 하고, 그리고 AI 등 다양한 그 분석 방법 및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 공정 분석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매니팩처링에서 AAS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더스트리 4.0의 최종 목표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CPS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최종 목표나 인더스트리 4.0의 최종 목표는 이제 오토노미, 자율 제조입니다. 자율 제조를 구현을 하기 위해서 어쨌든 그 AI의 고도화된 AI 기술이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이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디지털 트윈이라고도 하고요. 그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의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CPS 구축을 위해서는 이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장비, 그다음에 제품 등의 물리적 자산들을 사이버 공간으로 매핑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기 과정에 이제 그 필요한 기술이 AAS입니다. 현재 IEC에서 표준화가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 말 정도 되면 이제 표준화가 완료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제조에서는 이제 제품뿐만이 아니라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제조 공정, 그리고 여러 가지 라이프 사이클들에 대해서 제조 생태계 전반에 대해서 비정형 데이터들을 담을 그릇이 필요하고요. 여기에 대한 모든 자산을 표현할 수 있는 툴이 필요합니다. AAS는 이런 모든 자산들을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CDD와 E클래스 등 엄격한 이제 표준 프로퍼티 사용을 통해서 이제 의미적인 시멘틱 호환성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데이터의 모델을 표현할 수 있고 기능을 표현할 수 있는 셀프 디스크립션, 셀프 펑션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AAS가 서로 모여서 더 큰 단위의 이제 그 AAS를 만들 수가 있는데, 부품이 모여서 장비가 되고, 장비들이 모여서 공정 라인이 되고, 공정 라인들이 모여서 이제 공장을 이루는 이런 그 보다 더 큰 단위의 자산도 표현이 가능하고요. 이 AAS 자체는 이제 인터넷 기술, 그리고 스마트폰에 사용되고 있던 기존의 기술, 그 IT 기술들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어서 개방성, 유연성, 효율성을 가진 AAS 생태계 구축이 가능합니다. AAS를 한번 구축을 하게 되면 AAS 자체가 메타 모델이라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이제 가장 본질적인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제조 생태계에 대해서 제품, 공정 단위뿐만이 아니라 라이프 사이클 전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고, 이 AAS 모델을 한번 구축을 하게 되면 실제 공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용도로 변환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그 설계 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오토메이션 ML로도 이제 변환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표준인 OPC-UA 표준으로도 모델을 변환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IT 쪽에서 이제 활용을 하기 위해서 XML과 JSON 포맷으로도 이제 자동 변환을 할 수 있고요. 분석을 하기 위해서 RDF 포맷으로도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AES 기술을 활용을 해서 솔루션을 구축을 하였고요. 그 솔루션을 이제 검증하기 위해서 시범 공장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두 군데 시범 공장을 적용하였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5가지의 카테고리로 이제 나누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처음 3가지는 이제 솔루션 구축 과정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하였고요. 그리고 그 구축된 솔루션을 가지고 시범 공장에 적용해서 검증을 하고, 그리고 검증된 솔루션을 쉽게 보급을 하기 위해서 가이드 문서를 제작하고 교육 설계 및 교육 자료를 제작을 하였습니다. 개발은 솔루션 구축은 총 이제 3가지로 나눠질 수 있게 되어 있는데, AES 자체에 대한 솔루션, 그래서 AES 모델을 만들고 템플릿을 활용해서 확인을 하고 이런 자체에 대한 그 솔루션 구축이 있고요. 그리고 만들어진 솔루션 모델을 가지고 클라우드에서 적용해서 데이터 저장된, 수집 저장된 내용들을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려면 필드에서 여러 가지 장비들 그리고 제품들에 대해서 정보들을 수집을 해야 되는데, OPC-UA 기반으로 공장 현장에서 올라오는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그 엣지에 저장하고 그리고 클라우드에 올려줄 수 있는 엣지 솔루션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크게 3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맨 위에 클라우드, 엣지, 그리고 필드 장비들이 있습니다. 이 구조 자체는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익숙하게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IT 인프라스트럭처, 클라우드 솔루션을 적용하는 어떤 솔루션도 이러한 이제 구조로 되어 있어서 기존 IT 인프라스트럭처를 그대로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인프라스트럭처의 그 뼈대가 되는 모델을 잡고 있는 부분들이 AES가 되겠고, AES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OPC-UA 인포메이션 모델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이런 부분들이 이제 AES로부터 파생돼서 사용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AES에는 이제 기본적인 뼈대를 이루고 있는 서브 모델이 있습니다. 아이덴티피케이션 데이터, 오퍼레이션 데이터, 그리고 테크니컬 데이터, 도큐먼트 데이터,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4개의 서브 모델들이 주축이 되고요. 이 외에도 시큐리티, 세이프티, 그리고 각 도메인별로 그 장비별 서브 모델을 이제 구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번 솔루션에서는 이제 데이터 수집 저장에 초점을 맞춰서 아이덴티피케이션과 오퍼레이션 데이터에 초점을 맞춰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공장에, 시범 공장에 적용을 하고 실제 공장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단계가 필요한데요. 이와 같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6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두 번째에서 공정 장비 분석과 필드 데이터 분류를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실제 돌아가고 있는 공장에 대해서 저희가 시범 공장 구축을 하셨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장비들이 이제 운용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장비들이나 공정 라인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데, 분석 방법은 이제 상위 공장부터 공정, 그리고 공정 라인, 장비, 그 다음에 장비를 이루고 있는 컴포넌트들, 이런 식으로 브레이킹 다운 하면서 분석을 하게 되고요. 분석된 그 결과에 따라서 현재 그 공장에서 운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태그들, 그러니까 현장 필드 데이터가 되겠죠. 그 필드 데이터들을 이 분석된 스트럭처의 이제 카테고리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굉장히 좀 중요한 과정이고요. 기존에 이런 과정들이 잘 구축이 되어 있다면 모델을 굉장히 만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런 이제 분석 작업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제 분석을 먼저 잘하는 게 좀 필요한 상황인 거죠. 1, 2번의 이제 분류 단계까지 끝나면 이제 AES 모델을 구현을 하게 되는데, AES 모델도 마찬가지로 분석에 따라 분석된 대로 팩토리, 워싱, 컴포넌트 이런 단계별로 그 모델을 구현하게 되고, 내부에 이제 각 프로퍼티, 태그에 해당하는 프로퍼티들을 정의를 해주게 됩니다. 모델이 한번 구축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원활하게 이제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솔루션에서 이미 자동적으로 변환 기능들을 다 탑재를 하였기 때문에 AES 모델이 하나 구축이 되면 OPC-UA 인포메이션 모델, 그리고 XML, JSON, 그리고
그 저장하는 공간인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도 자동적으로 생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제 그 과정이 남아 있는데요. 현재 필드 운용되고 있는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그 운용되고 있는 태그들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올라온 데이터들은 그 AES 모델에 따라서 먼저 구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서로 간의 매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5번 단계에서 AES로 구축된 모델에 대한 이제 태그들과 현장에서 기존에 운용되고 있던 태그들에 대한 매핑 과정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 과정은 뭐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하지는 않고 이제 초보자들도 하루 이틀이면 이제 충분히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5번 과정까지 이제 매핑 과정까지 끝나면 자동적으로 이제 그 클라우드와 엣지 쪽으로 이제 데이터들이 올라오면서 저장이 되게 되고요. 이 저장된 데이터들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그래프 기능 펑션도 이제 솔루션의 구축을 같이 하였고요. 그리고 3D 대시보드의 형태로 KPI에 해당하는 공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생산량, 품질 분석 이런 부분들이 그 데이터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좀 더 보기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3D 대시보드도 이제 그 제공을 하였습니다. 이 3D 대시보드는 이 솔루션의 구축된 솔루션에 기본 포함된 건 아니고 그 상용 솔루션을 도입해서 시범 공장에 적용을 하였습니다. 시범 제조 기업은 이제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시누코스텍이라는 그 페트병, 우리가 그 주로 많이 마시는 생수병이라든지 이제 음료수병을 만드는 페트병을 만드는 장비를 생산하고, 그리고 그 장비를 이용해서 그 페트병을 생산하는 시누코스텍이라는 기업에 해당해서 그 진행을 하였고요. 또 하나는 휴온스라는 제약 제조 기업에 대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먼저 시누코스텍은 페트병을 만드는 장비를 그 직접 설계하고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그 제조된 장비를 가지고 다시 이제 페트병을 직접 생산도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장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그 정보들이 좀 많이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페트병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사출 공정, 제가열 공정, 그리고 바람을 불어넣는 연심 블로우 공정, 그리고 용기 추출 공정이 있습니다. 각각의 공정에 대해서 먼저 그 장비에 대한 PET 3D IML AES를 만들고요. 그리고 사출 머신에 대한 AES, 블로우 머신에 대한 AES, 라벨 머신에 대한 AES, 이렇게 각 컴포넌트별로 AES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품별로 이제 조건들이 많이 달라지게 되고, 금형도 달라지게 되고, 거기에 대한 이제 라벨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품과 금형 그리고 라벨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 AES를 구축을 하였습니다. 먼저 설명드렸다시피 그 분석 과정을 먼저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장비에 대해서 각 컴포넌트별로 이제 쪼개고, 그 각 컴포넌트를 이루고 있는 부품에 대해서 각 부품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프로퍼티들을 나열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분석 과정을 통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모델을 구현하였습니다. 이 모델도 마찬가지로 장비, 그 다음에 컴포넌트, 그 다음에 그 컴포넌트에 대한 각 프로퍼티,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이 되었습니다. 에셋이 이제 한 14개 정도 지금 구현이 되었고요. 장비당. 그리고 서브 모델이 19개, 그리고 프로퍼티가 408개가 구현이 되었습니다. 총 8개의 장비가 있어서 3200개의 데이터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라오고 있는 데이터들, 그 만들어진 모델을 일단 먼저 확인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상에서 직접 그 만들어진 모델, AES 모델을 확인할 수 있는 AES 패키지 브라우저라는 그 소프트웨어 툴을 구축하였고, 이 툴을 통해서 쉽게 모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에서 직접 현재 올라오고 있는 데이터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올라온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래프 기능, 그리고 과거에 지금 저장되어 있는 히스토리를 확인할 수 있는 그 그래프 기능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D 대시보드는 그 외부 상용 솔루션입니다만, 이쪽에서 그 공장에 있는 장비, 그리고 공장 라인, 그리고 공장 그 장비의 동작 상태, 설정 상태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3D 대시보드를 제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차 시범 제조기업은 휴온스입니다. 휴온스는 이제 제약 제조기업이고요. 여기서 생산하는 이제 제품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만제라든지 바이알 그리고 앰플 이런 여러 카트리지 이런 공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앰플 라인에 적용을 하였고요. 이 앰플 라인들도 여러 가지 이제 공정 장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세척 장비도 있고 앰플을 이제 공급하는 라인, 그 다음에 멸균, 그 다음에 충전, 그 다음에 검사, 포장 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에 대한 AS를 구축을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분석, 그리고 AS 모델 제작, 그리고 그 매핑을 통해서 그 다음에 확인할 수 있는 그래프 기능까지 이제 구축이 되었습니다. 먼저 보신 시누코스텍은 케이스 1에 해당하는데요. 케이스 1은 신규로 이제 구축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장비는 운용되고 있었지만 기존의 어떤 데이터들을 수집하거나 그 모니터링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었던 기업에서는 처음부터 AS 모델 기반으로 설계를 하고 그 데이터 매핑을 통해서 구축을 하면 됩니다. 근데 두 번째 있는 휴온스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에 약 2년 정도 그 데이터 수집 저장을 하고 있었고 자기 나름대로의 포맷으로 그리고 MES를 운용하고 있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미 MES 시스템으로 묶여진 시스템이 있었고요. 이런 경우에는 그 MES 시스템과 연결되는 라인에서 실제 통신을 OPC-UA로 받아들여서 신규로 이제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 기존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 그런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의 에이전트, 변환 에이전트를 통해서 이제 변환을 해서 지금 AES 모델에 맞는 포맷으로 변환해서 다시 클라우드에 저장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기능들을 구현을 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시범 공장을 통해서 검증된 솔루션을 보급하기 위해서 홍보 영상을 제작하였고, 그리고 소스 코드나 이제 런타임 라이브러리들을 제공을 할 수 있게 이제 GitHub을 통해서 소스 코드 레포지터리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쪽 그 소스 코드에 대한 공개 권한은 이제 그 스마트 제조 혁신 추진단에서 가지고 있고요. 언제든지 공개 결정을 하면 공개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축이 된 솔루션들을 이제 보급 확산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교육 자료들을 이제 제작을 하고 보급을 하고 그리고 가이드라인들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는데요. 그 이후에도 그 데이터 수집 저장뿐만이 아니라 AAS의 모든 기능들을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이덴티피케이션과 오퍼레이션뿐만이 아니라 테크니컬 데이터, 도큐멘트 데이터, 이제 엔지니어링 정보에 해당하는데요. 이제 오퍼레이션 정보가 있고, 그다음에 그 장비들이나 제품들을 설계할 당시에 이제 엔지니어링 데이터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둘은 따로 떨어진 데이터들이 아니고 엔지니어링 정보가 이제 실제 오퍼레이션 정보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크니컬 데이터와 도큐멘테이션 데이터를 이제 더 서브 모델을 추가하고, 그리고 AS에 대한 업데이트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업데이트 사항들도 반영을 해서 이제 후속 사업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 수집 저장뿐만이 아니라 그 수집 저장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 처리를 하는 것들은 이제 상위에서 AI나 이런 분석 툴들을 통해서 진행이 되겠지만, 그 분석 처리돼서 의사결정이 된 사항들을 다시 현장에 이제 반영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제 다시 현장에 반영하는 그 실행 단계 그 부분까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솔루션 구축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2, 3단계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이제 공통 장비 레퍼런스 모델을 만들어서 쉽게 사용할 수 있게, 그래서 자기가 직접 그 공장마다 별도로 모델을 다 만들지 않아도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봇이라든지 AGV, 그리고 PLC, 그리고 각 공정별로 업종별로 사용하고 있는 열처리 공정, 그다음 단조 공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레퍼런스 모델을 만들게 되면 각 공장마다 별도로 구축하지 않아도 레퍼런스 모델을 가지고 와서 일부 자기 사양에 맞춰서 바꾸고 이제 구축을 할 수 있어서 보급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공통장비 레퍼런스 모델을 만들고요. 그리고 의사결정을 실행 제어하기 위한 이제 과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